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나와주셨고요.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루 팀장, 네,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조정받고 있는 구간 속에서 어떻게 또 투자 기회를 찾아야 될지 오늘의 주제 통해서 확인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네, 첫 번째 주제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가장 증시 핫 키워드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스타게이트 얘기 오늘도 나눠보겠습니다. 최대 수혜주는에 물음표를 달고 있는데요. 일단 이게 우리 시장만 들썩이게 한 거는 아니고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스타게이트에 들어가는 오라클의 주가가 6.8% 강세권의 마감이었고요. 협력서로는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가거든요. 동반해서 4% 넘게 주가 뛰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퍼스트버디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퍼스트버디 머스크 CEO가 X를 통해서 너네 너무 돈이 없지 않니? 라고 하면서 정제되지 않은 또 발언을 내놓게 되면서 이거 동력이 조금 약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만드는 뉴스가 또 하나 나오고 했습니다. 일단 볼까요, 대표님? 네, 스타게이트라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추진 동력이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시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포인트도 함께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네, 뭐 스타게이트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새롭게 나왔다라고 보시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AI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계속 지속이 되는데 그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겠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참여한 오픈 AI 같은 경우에 보면 작년에 스타게이트라는 이제 똑같은 이름의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한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 이제 $1,000억 들여서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뭐 관련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뭐 소프트뱅크나 오라클이 이제 참여를 하면서 그 규모가 최대 $5,000억 정도까지 확대된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이거와 관련돼서 뭐 일론 머스크가 과연 돈이 있느냐라는 얘기도 했고, 이에 덧붙여서 또 그 다음에 댓글을 단 이제 오픈 AI의 이제 CEO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텍사스에서 이미 건설하고 있다라고 이제 반박을 할 만큼 관련돼서 뭐 계속 좀 뭐 설왕설래는 하지만 일단 이런 AI에 대한 인프라 투자는 계속 좀 확충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AI가 이제 고도화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지금 수혜를 입는다라는 게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 뭐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HBM 반도체가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전력 설비와 관련된 부분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 데이터 센터의 이제 5배 이상의 전력 소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AI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을수록 이런 전력에 대한 발전에 대한 부분이 계속 같이 딸려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전력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그러니까 이런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게 반도체 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제 HBM 반도체 들어가야 될 거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기업용 SSD 같은 경우 아니면 DDR5 같은 경우도 지금보다 더 많은 양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분야에 뭐 국내 기업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렇게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면 이에 따른 수혜는 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AI 소프트 관련된 부분은 약간은 조금 결을 달리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 확대는 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AI 소프트와 관련돼서는 지금 미국 기업과 국내 기업 간에 어느 정도 격차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내에서 AI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된다라는 게 국내 기업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업체들과의 경쟁이 더 격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밀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도 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목해야 되는 거는 HBM하고 그러면 전력 쪽인 거고 소프트 AI는 차라리 내가 제대로 된 투자하고 싶다면 미국 기업을 사는 게 오히려 나이스한 거겠네요. 네, 그렇죠. 뭐 일단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은 미국 쪽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이제 국내 기업들 내에서 지금 관련돼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뭐 이게
그렇다고 뭐 당장 뭐 매출이 크게 나타난다라고 보기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테마단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전력의 질주는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감이 오시죠. 네, HBM과 관련해서는 워낙에 또 강국이죠. 네, 우리나라가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좀 잘 연결해가지고 여기서 투자인들 충분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 팀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게 어제부터 나왔던 뉴스이긴 한데 지속적으로 시장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변동성에 따른 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약간 좀 원전이랑 좀 비교를 해드린다고 한다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스타게이트란 단어가 나왔고 스타게이트란 단어를 오랜만에 들었지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스타게이트란 단어 우리가 지금 처음 들은 게 아니고 작년에도 종종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인프라를 합작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합작 회사라고 보면서도 뭐 AI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AI 뭐 하드웨어, 그다음 그 아랫단에 가면 뭐 반도체, 뭐 시스템 반도체, HBM 이런 식으로 이제 다리를 건너가는 그런 관점이다라고 보고 있고 AI에 대해서는 저는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AI 성장에 대한 의심은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드라이빙을 걸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 실적이 나오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원칙은 각자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 역시도 테마라고 보는 거는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실적이 반영되기까지 1년 이상 남았을 때 저는 테마라고 부르고 성장주라고 했을 때는 이제 성장 완전 초입기는 실적이 1년 이내 가시화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적을 한번 본 다음에 실적이 다음에 또 나올 거다라고 봤을 때 저는 성장 중반기 정도 봅니다. 근데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전문가 분들마다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뭐 AI 이제 뭐 아마존이나 알파벳이 내놓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관련 실적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전문가분들 계시는데 저는 좀 보수적으로 봅니다. 아무리 거기에 실적이 나오더라도 인풋보다 아웃풋이 작으면 일단은 투자가 더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이나 알파벳에 제가 실적 발표 2분기랑 3분기를 봤을 때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갈 때 물론 이 아웃풋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아웃풋이 증가했는데 이 아웃풋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인풋이 아웃풋보다 많았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정말 이제 그들이 투자한 돈 대비해서 벌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이 돈을 나중에 몇 년 뒤에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안타깝게도 만약에 오늘 시장이 좋았으면 제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겠죠. 더 긍정적으로 말씀드렸겠죠. 그래서 오늘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을 보니까 약간 좀 전거래일 종가보다 상승하는 모습이었지만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그다음 아무래도 다음 주에 이제 설 연휴로 휴장이 많다 보니까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차라리 오늘 파는 자금은 인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장의 하락을 이 연휴 때문이다라고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연휴 때문에 하락할 거면 사실 어제 뺐어야 되는데 어제 넣고 오늘 빼니까 오늘 매도한 자금은 결국 설 끝날 때까지 묶여있다. 그 부분 좀 보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매매를 잘 못하시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드웨어 쪽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은 소프트웨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옥석 구분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소프트웨어도 한 10개 종목 있고 뭐 하드웨어도 한 10개 정도 되는데 모조리 다 외국인과 기관이 다 매도라는 것도 아니고 다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 전방 정말 5개 한해 5기라고 판단되는 이 세 종목 정도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니까 옥석 구분이 중요하다. 그렇게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종목 중에 하나입니까? 그럼 오늘 그 탑픽이요? 그렇습니다. 저는 늘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소프트웨어 쪽은 투자 대비해서 수익화 지연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기 때문에 테마로 볼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표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주셨고 확실하게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단행이 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어디일까? 요걸 조금 더 확실한 거를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토픽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먼저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네, AD 테크놀로지. 네, 가격 조정 좀 있는 종목인데 이거 가지고 오셨고요. 네, 팀장님의 그 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엠노인 것 같습니다. AD 테크놀로지 먼저 들어볼까요? 최근에 크게 움직임은 없네요, 대표님. 네, 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다가 지금 저점에서 조금 올라온 그런 네. 상황입니다. 지금 뭐 저점이 12,000원대였으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AD 테크놀로지는 국내 최대의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부분은 이제 AI 시장이 이제 확대되면서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작년 말에 브로드컴이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기존의 생성형 AI에서 추론형 AI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추론형 AI를 만든다, 그러니까 칩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가 상당히 이제 미세화되는 공정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미세화 공정이 될수록 디자인 하우스의 역할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추론형 AI에 대한 이제 니즈가 이제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한 매출에 대한 회복 기대감도 같이 좀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이제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7나노 이하의 지금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TSMC와 그다음에 삼성전자 두 회사밖에 없습니다. 근데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원체 많은 이제 회사들이 지금 그 거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주문이 이제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급한 경우에는 TSMC가 아니라 삼성전자로도 뭐 턴을 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거에 따른 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많이 넘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파운드리 이런 디자인 하우스도 같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작년에는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올해부터는 이런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의 실적이 회복이 된다라고 보면 뭐 같이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올해는 작년엔 적자였는데 아마 올해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움직일 만한 준비는 이제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전략적인 부분도 가격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뭐 지금 고점, 그러니까 전 고점이 23,600원 정도가 이제 고점인데요. 아마 그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 한 20% 정도 상승 여력은 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그 시점에서 뭐 24,000원을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 시점에서는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D 테크놀로지 들어봤고요. 엠노가 오늘 주가가 슈팅이 괜찮습니다. 장중에 6%까지 올랐고 작년 11월부터 각 잡고 좀 반등 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한 2달에서 2달 반 정도 횡보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재차 상승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오늘 AI 소프트웨어 고민 많았습니다. 뭐 네이버라든가 뭐 현대 오토에버라든가 뭐 삼성 SDS 아니면 뭐 이스트소프트 뭐 셀바스 AI 뭐 이런 식으로 뭐 솔트룩스, 뭐 이스트소프트 이제 글로벌 전방 기업들과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이 종목들이 사실 작년 상반기에도 주목을 받았었는데 어떤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는 이스트소프트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뭐 폴라리스 오피스나 이런 종목들도 뭐 글로벌 전방기업과 손을 잡내만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1년이 넘은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인 가시화된 성과가 없다 보니까 약간 매매 관점을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 약간 국내 쪽으로 눈을 돌려봤을 때 국내에서 강한 이 사업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도 해외에 진출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엠노가 눈에 띄었습니다. 엠노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SDS가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삼성 SDS가 삼성에서 진행하고 있는 뭐 AI 사업이라든가 뭐 사업 자동화 이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직접적인 공급 관리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이제 AS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3년 연간 실적으로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2024년에 다시 흑자로 전환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최대 주주가 뭐 삼성 SDS니까 중장기적인 보유에는 큰 문제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최근에 긍정적인 게 나왔습니다. 새 글로벌 시장 기반에서 수익성 확대가 전망이 된다라고 합니다. 제 사견입니다. 일단 엠노가 국내에서는 삼성 SDS 등이 없고 국내 같은 경우 안정적인 견조한 실적 매출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팔로를 돌리겠죠. 그러면 이 기업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팔로를 개척을 하려고 노력했을 때 보수적으로 보는 뷰가 있을 수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뷰가 있을 텐데 일단 하나증권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런 긍정적인 시선에 외국인과 기관이 긍정적으로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 수익 관점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수익 대응 가격대는 얼마 잡을까요? 네, 매수가는 현재부터 66,000원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손절가는 63,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한 77,000원 정도 잡고 한 1, 2주 정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기간으로 한번 대응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두 번째 주제도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또 테마죠. 네, 우주 테마입니다. 이번에 뉴스가 국내 우주청에서 한국형 스타링크를 개발하겠다, 굉장히 과감한 투자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우주는 이제 상상의 공간이 아닌 어떻게 보면 전략의 공간이 된 상황이고요. 미국과 또 중국의 패권 경쟁이 치열한 한 축으로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수지 대표님, 계속해서 우주에 관련된 이슈가 미국에서도 나오고 국내에서도 나오고 있고 투자 얘기 계속 있거든요. 네, 이쪽 섹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전일 이 우주 관련된 섹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죠. 가장 큰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사에서 화성으로 우주인을 보내겠다라는 그런 이제 발언 이후에 이런 우주에 대한 개발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 1기에서도 우주 개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거와 관련된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달에 다시 사람을 보내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지금 트럼프 1기 때 시작이 됐었던 거고요. 아마 트럼프 2기 때는 아마 달로 이제 아마 사람이 다시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금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도 나사와의 협력이 좀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일 이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국내에서도 지금 우주항공과 관련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저께 이제 우주항공청에서 올해 이제 R&D 예산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총 8천억이 약간 넘는 금액을 투자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중에서 우주 발사체에 대해서 한 3천억 원, 그다음에 인공위성에 대해서 한 1천억 원 정도를 집행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정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에 이런 이제 우주 항공 관련돼서 또 민간 분야의 참여를 지금보다 더 확대를 하겠다라는 것도 아마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우주 항공과 관련돼서 국내에서도 가장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저궤도 위성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육지나 아니면 UAM 같은 그런 분야로 확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관심사항을 많이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스타링크가 올 상반기에 서비스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이런 이제 저궤도 위성 통신에 대한 관심사항이 많아졌는데 정부에서도 2030년도까지 저궤도 위성 2기를 쏘아 올리면서 총 3,200억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주 항공과 관련된 분야는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지금 관련된 기업들 입장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정부의 대규모 투자는 있지만 이게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우주 개발 투자가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해도 미국 내에서 원체 그런 이제 우주 항공과 관련된 밸류 체인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수혜를 받는 규모는 그렇게 좀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테마로 묶여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는 게 아직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우주항공 테마가 맞겠네요. 대표님? 그렇죠. 아직까지는 테마가 맞고요. 네. 나중에 이제 인공위성 발사체와 관련된 분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천억 정도 지금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2032년도까지 달에 탐사선을 보내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차세대 발사체에 대한 연구는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발사체 관련된 기업들은 같이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좀 마찬가지로 인풋 대비해서 아웃풋이 나오는 데까지의 약간 시간 딜레이도 조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요. 본궤도에 올라가 있는 종목을 찾으려면 조금 더 미국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국내에서는 아직 조금 테마가 형성이 돼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팀장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 날도 우주 항공 있었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과생이다 이러면서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우주항공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목을 엄청 많이 뿌렸는데 일단 저도 앵커님 질문에 답을 해보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테마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로봇, 자율주행, 원전, 우주항공 이쪽이면은 저는 정말 우주항공 이제 로봇 같은 경우랑 자율주행은 아마 올해 좀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원전 같은 경우도 그래도 한 3, 4년 이내에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인공위성이랑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대표님 말씀대로 저도 한 5년 이내에 좀 실적을 보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화요일 날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 떠나면서 일단 해외에서는 어떤 모멘텀을 이끌어 줬으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떠났는데 다행히도 이제 어젯밤에 정부 지원 정책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장 대비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어떤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다고 한다면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 낙폭이 조금 더 커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반도체랑 우주항공을 이제 이번 주 초반이나 저번 주 후반에 매수했다고 한다면 어제 오늘은 반도체 우주항공을 매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저랑 대표님이 이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성장 섹터이니까 지금 당장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좀 안 좋겠지만 이제 우리 둘 다 이제 약간 좀 테마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이유, 오늘 우주항공이 어떤 이슈 때문에 강세를 보였고 단기적인 차익 실현 나오는데 어떤 종목이 성장성 유망해 보이냐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공략할 타이밍을 다시 잡고 사시는 게 맞지 오늘 종가로 사시는 것은 조금 부적합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정부 정책 지원이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뭐 우주선이라든가 그 우주선에 대한 이제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을 투자하는데 우리가 이제 실적 쇼크를 보더라도 다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정부 정책 지원이 없으면 이 기업이 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온전히 자기가 다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뭐 세액공제라든가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는 어닝 쇼크가 나왔을 때도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도 이제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대장급 종목들이나 미국발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근데 국내 이제 우주항공이라고 쳐보시면 종목이 약 20개에서 30개 정도 나오는데 그 종목들은 아무래도 국내 누리호랑 관련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됩니다. 오늘도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대부분이 다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적인 차익 실현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실적이 견조한 모습이 보이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목을 보니까 누리호랑 협업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항공청에서 R&D 예산을 확보해서 누리호의 일정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거까지만 나왔으니까 네. 누리호 일정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 과정 속에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매수 타점을 잡기 위해서 조금만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정부의 지원은 기업 쇼크가 나오더라도 방어막의 역할 정도를 해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은 테마단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설 연휴 직전에 막 급하게 들어갈 거는 아니고 리스트만 정리해두자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참고로 21일 날 추천해 주셨던 파이버프로는 오늘까지 사흘 연속에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두 분의 탑픽을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임순재 대표의 종목은 한화시스템, 대형주 들고 오셨고요. 손효루 팀장의 종목은 이번에는 LK 삼양입니다. 포인트와 함께 가격대까지 대표님 함께 좀 주실까요? 네, 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방산 뭐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방산 중에서 이제 전자 분야 레이더 쪽에 이제 강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저궤도 위성 쪽으로 투자를 지금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영국의 저궤도 통신 위성 기업인 이제 윈웹에 3억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윈웹이 이제 한국 진출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진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국내 SAR 이제 정찰 위성을 계속 쏘아 올리고 있는데 여기에 센서와 그다음에 데이터 링크를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 그룹 내 지금 하나그룹이 방산 쪽에 상당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지금 6회공, 뭐 3군에 대한 방산 장비를 다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너지도 같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부분도 같이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이런 관점에서 올해 실적도 계속 호조세를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같은 경우 작년보다 한 12% 증가한 3조 1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6% 증가한 2,5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한 달간 연기금이 114만 주를 매수할 만큼 연기금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뭐 지금 뭐 소폭 지금 2만 원대에서 한 2만 5천 원대까지 뭐 소폭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무겁게 움직이곤 있다라고는 하지만 뭐 3만 원 전 고점 수준인 3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15% 목표 수익률 잡고 있습니다. LK 삼양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LK 삼양을 말씀드리기 전에 앵커님 파워가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5% 언급해 주시니까 갑자기 슈팅이 나와가지고 앵커님께서 5% 말씀해 주셨고 저는 오늘 아침에 루밀이랑 컨택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좀 LK 삼양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좀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해요. 실적이 나오려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릴 거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는 사업으로 그나마 본업을 좀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중장기적인 보유에 문제가 없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K 삼양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 촬영 및 동영상 촬영을 위한 카메라 교체 렌즈를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예전에 그 반도체나 2차 전지 쓸 때 약간 턴키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설계부터 생산, 판매, 그 다음에 AS까지 한 번에 하는 걸 턴키라고 하는데 이 카메라 교환 렌즈 사업 분야에서는 LK삼양이 그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계통에서는 이 카메라 렌즈에 관련했을 때 LK삼양이 굉장히 좀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저는 LK삼양이 끼가 많은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은 간혹 적자가 나오지만 연간 실적 자체는 흑자가 나오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보유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이게 양자모랑 XR 그다음에 드론 관련 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렌즈 쪽을 영위를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세 가지 성장성 유망하면서도 개인 투자분들께서 단기적인 변동성을 가지고 좋아하시는 선호하시는 섹터에 갖가지 좀 다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기술적 위치도 박스권 하단부에서 21선 위에 안착하는 모습인데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니까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매수는 현재가부터 마이너스 4%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손절가는 2,550원 정도 잡아드리고 1차 목표가는 3,100원 정도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끼가 있는 종목, 네, 플레이 기대해 볼게요.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 시장 분위기는 크게 변화된 게 없고요. 네, 정체 상태에서의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조금 커지고 있는 게 찜찜한 대목입니다. 오늘 시장 자세하게 분석해 주실 예정이거든요. 네, 거인의 시선, 금산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